너 불안하신 분은 그대로 하시고 알아서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어디더라? 오, 저런 천재가 자 195페이지 보시면 가등기 돼 있네요, 그죠? 가등기. 가등기는 관련되는 데가 세 군데입니다. 우리 민법의 물권에 관련되고, 그다음에 담보 가등기, 가등기 담보법이라고 맨 뒤에 민사특별법에 관련이 되고, 2차 과목에서 공시법 배우죠. 거기 등기법에도 관련이 되고, 그 세 군데 관련되니까 그냥 하여튼 두 문제는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등기가 중요하다. 우선은 가등기는 그 임시로 하는 등기다. 가등기, 임시 등기다. 가등기는 크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한다. 담보. 하나는 순위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자, 앞에를 담보가등기, 뒤에를 순위보전가등기. 지금 하는 거는 요겁니다. 순위보전가등기. 요거는 특별법에서 나중에 배웁니다. 특별법. 가등기 담보법이라고 특별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현재 지금 물권하고 있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물권법하고 여러분들이 2차에서 등기법하고 거기서 배우는 것이다. 순위보전 가등기. 그럼 저 가등기를 왜 하느냐를 잘 알아야 됩니다. 왜 하느냐.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1억으로 삽니다. 3월 1일 날. 자, 매매를 하는 순간 매수인 을에게는 권리가 하나 생깁니다. 소유권 이전을 하라는 청구권이 생겨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매매를 하자 말자 바로 생긴다. 요 한번 읽어보세요. 내보고 째리지 말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요 권리가 생기거든. 자, 을이 1억이 다 없어가지고 중도금을 지급합니다. 5천만원. 5천만원이 없어. 그럼 을이 나머지 잔금 5천을 구할 동안에 갑이 배신해서 남한테 팔아버리면 큰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갑을 믿지 못하고 요 청구권에 순위를 보전하겠다. 순위. 가등기를 왜 하는지에 집중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요 순위 보전을 위해서 갑의 토지에 을의 이름으로 임시로 등기를 해놓겠다. 이걸 순위 보전 가등기라고 합니다. 순위 보전 가등기. 예. 그러면 을이 순위를 보전해놨으므로 갑이 남한테 팔아치워도 이 순위가 보전된 걸 가지고 나중에 잔금을 지급해서 본등기를 할 수 있거든요. 본등기를 하면은 제3자 등기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소유권을 찾아오겠다. 뭐 이게 이제 순위 보전 가등기인데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을이 예상한 대로 을이 잔금을 구하는 동안에 갑이 배신을 했습니다. 배신을 해가지고 병한테 지금 팔아먹었습니다. 4월 1일 날 이렇게. 자, 병이 소유자가 됐습니다. 을은 지금 가등기만 해놓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죠. 그냥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에 불과합니다. 매수인이고 요 사람이 소유자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 병이라는 사람이 남 앞으로 가등기가 돼 있음에도 갑의 토지를 샀단 말이에요. 자, 다음 중 병의 성격을 골라라. 이지선다, 훌륭하다, 아니면 무모하다.
뭐가 답일까? 병의 성격을 골라라. 무모하지. 그 제가 1번, 2번 이라면 답이 몇 번이다? 2번. 강의할 때는 항상 그렇지 뭐 1번을 답을 할 수 있나? 또 3개를 내면은 몇 번이 답이다? 3번. 이거까지 다 시켜주고 해야 되나? 자, 병의 성격은 훌륭하다, 무모하다? 무모하다. 왜 무모할까요? 자, 을 앞으로 가등기가 돼 있음에도 등기를 했죠. 나중에 자, 을이 이제 잔금을 구했어. 5천만 원 구했습니다. 5천만 원 구해가지고 가등기에 의해서 뭐를 합니까? 본등기를 합니다. 본등기. 가등기에 의해서 을 앞으로 본등기를 한다고. 5월 1일 날 요리 돼버렸다. 자, 잠시 보면은 자, 을의 본등기를 기준으로 보면은 병의 등기보다 늦게 됐잖아요. 늦게 됐지만 순위는 며칠로 보존되어 있다? 3월 1일. 3월 1일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병하고 우열을 결정할 때는 5월 1일이 아니고 3월 1일 가지고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우선한다? 을이 우선한다. 자, 그리고 이제 잘 보세요. 자, 을의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요 병의 등기는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했죠. 4월 1일 했으니까, 그죠? 숫자를 그냥 쓰는 게 아니잖아요. 3월 1일하고 5월 1일 사이에 여기 돼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등기법에는 이렇게 불러요. 한번 읽어 보실까요? 중간 처분의 등기라 합니다. 그러면 본등기는 병보다 늦게 했지만 가등기로서 미리 순위를 3월 1일로 보존했기 때문에 병보다 을이 우선한다. 그래서 병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래서 을이 완전하게 소유권을 찾아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미리 가등기를 해두는 목적이 뭐예요? 갑이 배신해서 제3자한테 넘어가더라도 나중이라도 본등기해서 직권 말소해서 소유권을 찾아오기 위해서 가등기를 한다. 왜 하는지를 느끼게 된다고, 이게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왜 무모하다? 가등기가 돼 있음에도 병이 들어갔다. 병은 무모하다. 이런 사람은 그 이마 있잖아, 이마. 병의 이마에 현미경을 딱 비춰보면은 가고라는 단어가 딱 써져 있습니다. 요 이마에. 그리고 자세히 딱 보면은 죽을 요래 되어 있습니다. 죽을. 그래서 을 앞으로 가등기가 돼 있는데 병이 들어왔다. 이 사람은 죽을 각오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각오하고 들어오면 을의 입장에서는 각오대로 해주는 게 예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을의 입장에 니 그렇게 죽고 싶나? 그래, 알았다 하면서 잔금을 구해가지고 본등기를 함으로써 이게 직권 말소돼서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런 원리가 가등기인데 자, 그러면 을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5월 1일 날. 가만히 있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내뱉어라.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어느 학원마다 너무 다르거든요. 울산에는 너무 시끄러워서 탈이야. 언제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그러면은 울산에는 3월 1일, 5월 1일 막 지 맘대로 막 싫어. 그거는 너무 시끄러워 탈이고 얘는 너무 조용해서 탈이야. 눈치를 본다고, 그죠? 자, 소유권 취득은 언제 한다고? 5월 1일 날. 순위는 며칠 날? 3월 1일. 요 표현을 물권 변동은 5월 1일부터, 순위는 3월 1일부터. 물권 변동은 비소급, 순위는 소급. 요런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오케이? 예.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있죠. 자, 우리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할 때는 등기 청구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등기관이 본등기를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본등기 해달라고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청구를 누구한테 할까? 현재 소유자 병한테 할까? 아니면 갑에게 할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본등기도 청구해야 본등기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자, 우선은 용어를 보시면
을이라는 사람은 가등기만 돼 있을 때를 가등기 권리자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 주시오. 가등기 권리자. 가등기 권리자. 그래서 항상 을이라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을 부를 줄 알아야 돼. 매수인, 채권자, 가등기 권리자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러면 갑을 뭐라 할까? 당연히 가등기 의무자라고 합니다. 가등기 의무자. 이렇게 가등기 의무자. 그럼 병을 뭐라 할까? 병은 양수인 또는 제3자 또는 현재의 소유자 이렇게 자유롭게 불러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을이 본등기를 할 때 본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갑이다 병이다 했을 때는 반드시 갑에게 해야 됩니다. 갑에게. 요거는 외우세요. 요거는 논리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갑에게 합니다. 갑에게. 자, 가등기에겐 본등기 청구는 갑에게 한다, 병한테 한다? 갑에게. 가등기 의무자 갑에게 해야지 현재 소유자 병한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갑에게 본등기를 청구해서 을 앞으로 본등기가 되면 그 중간에 있는 중간 처분의 등기는 직권 말소. 그래서 을이 소유권을 완전하게 찾아온다. 이거예요. 요 개념을 잘 잡아요. 이 책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은, 그죠? 정확하게 가등기를 왜 하느냐를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 여기 청구권이 있는데, 요 청구권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채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 돼야지 물권적 청구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가등기로서 순위가 보존되는 청구권은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 왜 그러냐? 자, 이거 보세요. 자, 을이 가등기만 된 상태에서는 물권자입니까? 채권자입니까? 채권자지. 아직 소유자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채권자로서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채권적 청구를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을이 물권자야. 물권자로서 청구하면 뭡니까? 물권적 청구.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 이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왜? 이미 을이 물권자가 돼 있다는 말은 가등기가 됐습니까? 등기가 됐습니까? 등기가 됐지. 그럼 이미 등기가 됐는데 가등기를 왜 합니까 지금? 가등기는 등기하기 전에 하는 것인데. 아시겠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가등기로서 순위 보존되는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라야지 물권적 청구를 위한 가등기는 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등기법에 가도 이거 중요하게 다룹니다. 근데 등기부 선생님은 저처럼 이해를 시키려는 모르겠는데 외우려 하려는 모르겠는데 물권적 청구가 되면 이미 물권자잖아요. 이 사람이. 이미 물권자가 되면은 가등기다 본등기가 돼 있다. 본등기 돼 있다. 본등기 돼 있는데 가등기를 왜 합니까? 그래서 물권적 청구를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 이거는 이론적으로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 해놓고 뒤로 넘겨보세요. 자, 197페이지. 그게 맨 뒤에 8번에 파랗게 되어 있죠. 8번. 8번 옆에다가 별표 3개를 딱 하시고 그 옆에다가 소문에는 좀 매우 어렵다더라 써놓으시고 그 중요하다는 표시만 해놓고 요거는 차후에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판례가. 근데 시험에 요즘 잘 내. 자, 쭉 넘어와서 물권은 할 것만 딱 하면 돼. 쭉 넘어가겠습니다. 202페이지. 자, 거기 뭐 혼동이라고 있거든요. 혼동. 혼동도 지금 시험에 나올 때가 됐습니다. 혼동. 혼동. 자, 우선은 혼동은 지금 보통 2년 주기로 한 번씩 나오는데 작년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혼동. 그럼 혼동에서는 우선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혼동에서는 혼동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혼동해야 다 틀려뿐다. 우선은 혼동이 무슨 말인지를 봅시다. 무슨 말인지.
자, 갑이 땅 주인입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땅을 빌렸습니다. 자, 빌리는 수단은 지상권이 될 수도 있고 전세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땅 주인은 누구? 갑. 빌린 사람은 을. 자, 을이 빌려서 사용하다 보니까 저 토지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사버렸습니다. 사가지고 소유자가 돼버렸어. 그럼 을이 지상권자이면서 동시에 소유권자가 돼버렸단 말이야. 을이 누구 땅이 됐다? 지 땅이 됐어. 지 땅이. 그러면 자기 땅이 됐으니까 빌리는 권리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지상권은 필요가 없어서 자동으로 소멸한다. 이걸 혼동이라 합니다. 혼동. 자, 그러면 혼동을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동일인에게 두 개의 권리가 귀속했을 때 필요 없는 권리가 자동으로 소멸한다. 이걸 뭐라고? 혼동이라 합니다. 혼동. 자, 그러나 이 혼동으로 소멸할 요 지상권 위에 제3자의 권리가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잡고 있을 수가 있다. 이게 제3자입니다. 그럼 병이 붙어 있는데 지상권자가 매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요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겠냐? 이때는 예외적으로 안 합니다. 병이 있으면. 왜? 병을 보호해야 되는 게 최우선이거든요. 그럼 병이라는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병은 을한테 돈 빌려주고 지상권에 저당권을 잡았을 뿐인데 을이 갑자기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지상권 소멸, 저당권 소멸 이래 되면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때 지상권에 제3자의 저당권이 붙어 있으면 지상권은 소유자가 되더라도 혼동으로 소멸한다, 존속한다. 존속한다. 병이 없으면 혼동으로 소멸, 병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존속.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제 시험은 이 두 번째가 나오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역시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 A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좀 있다가 B라는 사람이 역시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잡았습니다. 1순위, 2순위입니다. 자, A, B는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채권자. 그럼 갑은 뭐예요? 돈을 빌렸기 때문에 채무자죠. 채무자 겸 저당권을 설정해 줬잖아요. 설정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호가 나오면 그 사람을 신속하게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A, B는 채권자 겸 저당권자, 갑은 채무자 겸 설정자로서 소유자. 이렇게. 자, 이 경우에 자, A는 가만히 있는데 B가 사버렸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입니다. B가 후순위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럼 B가 소유자가 돼버리니까 요 저당권은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토지에 자기가 저당권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래서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B는 가만히 있고 이제 A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선순위가 취득해. 그러면 A가 소유자가 됐어. 그러면 A 땅이니까 A 저당권은 필요 없어서 혼동으로 소멸하겠냐? 여기는 안 된다고. 여기 이제 중요하단 말이야. 포인트가. 자, 결론적으로 후순위가 취득하면은 소멸, 선순위가 취득하면은 존속. 그럼 이거는 왜 존속할까? 자, 만약에 A가 소유권을 취득해서 A의 저당권이 소멸하면 우리 민법 원리상 B가 순위승진합니다. 순위승진. 들어보셨나요? 선순위가 소멸하면은 후순위가 승진합니다. 지가 선순위가 돼버려. 그럼 이 사람은 원래 2등인데 지가 1등이 돼서 다 먹는단 말이야. 엄청난 부당이득을 누린다. 그래서 B가 순위 승진하는 것을 놔둬야 된다, 막아야 된다, 막아야 된다. 그걸 막으려면 A를 죽여야 된다, 살려놔야 된다, 살려놔야 된다. 그래서 살려놓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럴까 한번 봅시다.
자, 후순위. 저당권에서 후순위의 특징은 1순위, 2순위라고 해서 2등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요 후순위는 2등이 아니고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읽어봐라. 읽지도 못한다, 이게. 울산은 시끄러워서 타르륵 했는데, 여는 읽지도 못해, 읽지도 못해. 읽어봐라. 눈치 보지 말고. 그래, 크게. 찌끄기. 발음도 안 나오죠. 시원하게. 어? 저당권에서 후순위는 찌꺼기입니다. 선순위가 다 먹고 찌꺼기 있어야 먹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한번 봅시다. 경매에 들어갔어. 요게 1억으로 낙찰이 됐단 말이야. 그럼 A의 채권이 1억이고 B의 채권이 1억이야. 누가 1억을 먹습니까? A가 먹지. 그러면 1억 중에서 A가 1억을 다 배당을 받아버리면 B는 하나도 못 먹잖아요. B는 이런 사람이야. 그럼 이런 사람인데 나중에 A가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해서 A의 저당권이 소멸한다고 보면 지가 승진해서 하나도 못 먹을 사람이 지가 1억을 먹는단 말이야. 그럼 엄청난 부당이득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맞죠? 자, 그거 놔둬야 된다, 막아야 된다, 막아야 된다. 그래서 순위 승진해서 B가 다 먹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때 예외적으로 선순위 A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A의 저당권은 혼동 예외로서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응용을 하면 똑같아요. 자, 이 밑에 C라는 사람도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D라는 사람도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야. 그럼 이런 경우에 D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고, 그럼 D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왜? 소멸되어도 순위 승진할 사람이 없잖아. 그럼 C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요거 소멸할까요? 존속할까요? 존속. 왜? C가 소멸하면 D가 순위 승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존속이다. B도 취득해도 존속, A도 존속. 그 무슨 말이냐? 100명이 나오더라도 똑같단 말이야. 맨 꼴바리만 소멸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아시겠어요? 꼴바리 아닌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그때는 소멸한다, 존속한다, 존속. 만약 소멸하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순위 승진하기 때문에 그걸 막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논리가 똑같다니까, 그죠? 뭐 할 것도 없어. 재미도 없고. 자, 점유권 봅시다. 211페이지. 자, 우선은 점유권. 점유권에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작년에는 두 문제 나왔죠. 그럼 여기는 뭐를 배우냐? 첫째는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 여기 판례가 워낙 많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 4개입니다. 별 4개. 자주와 타주. 그 다음 두 번째는 점유권의 효력. 점유권의 효력을 배웁니다. 요 효력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추정력이라고 있습니다. 추정력. 추정력에는 3가지 추정이 있다. 점유 형태의 추정. 여기 197조에 있고요. 점유 계속의 추정. 여기 198조에 있고, 점유의 권리 추정. 여기 200조에 있습니다. 3가지를 추정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례 문제로 나옵니다. 여기도 별 4개가 되겠습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유권이 침해됐을 때 배척할 수 있는 권리. 그거를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점유보호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 원래 물권이 침해됐을 때 배척하는 권리를 물권적 청구라 하거든요. 물권적 청구. 그 물권적 청구 중에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요거를 다른 말로 점유보호청구권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것도 앞으로 사례 문제를 준비해야 되고 별 4개다 이런 이야기. 그 점에서 딱 3개야. 자주와 타주, 점유자와 회복자, 그 다음 점유보호청구. 이거 3개는 필수적으로 한 문제는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자주와 타주를 한번 구별해 봅시다. 자주와 타주. 요것도 기본적인 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 타주. 자, 우선은 소유의 의사라고 있습니다. 소유의 의사.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다, 자주. 없이 점유한다, 타주. 자, 소유의 의사 있으면 자주, 없으면 타주. 그러면 소유의 의사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주관적으로 판단하느냐, 객관적으로 판단하느냐. 이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관적이란 말은 실제로 소유의 의사가 있겠느냐, 그게 기준이고, 객관적이란 말은 실제로 소유의 의사가 있느냐 상관없이, 그죠? 일반인은 주변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일반인이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느냐, 요게 기준이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소유의 의사는 실제로 소유의 의사가 있냐 없냐 이게 기준이 아니고, 그죠? 일반인이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느냐 이게 기준이라고. 이걸 객관설, 권한설 이렇게 불러요. 그 요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첫 번째.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시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시계 주인입니다. 굉장히 부자입니다. 부자.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시계를 훔쳤습니다. 훔쳤어. 이렇게. 그래서 을 앞으로 시계가 넘어왔다. 을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을의 점유는 자주냐 타주냐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자, 소유의 의사가 있다면 자주, 없다면 타주 이래 됩니다. 자, 도둑놈에게는 소유의 의사가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을은 왜 훔쳤냐? 자, 자기가 소유하려고 훔친 것이 아니에요. 시계를 훔쳐가지고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훔쳤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른 자기 원룸에 가면은 홍길동이하고 장길산이 초상화가 딱 있습니다. 그 매일 절합니다. 절을 해. 각오를 합니다. 아이고 대단한 사람들이다. 나도 부잣집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줘야지. 이런 생각으로 훔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어른 지금 도둑놈 아닙니까? 그죠? 도둑놈이다. 도둑놈. 자, 도둑놈을 조금 높여서 부르면 뭐라고 한다고? 도인이라 합니다. 도인. 자, 도둑놈을 조금 높여서 부르면 도인 이렇게 불러요. 그럼 도인의 점유는 실제로 보면은 소유하려는 의사가 없잖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훔쳤잖아요. 실제로는. 그래 주관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소유 의사가 없어요. 그러면 타주 이래 돼 돼. 근데 주관적으로 평가합니까? 객관적으로 합니까? 객관적으로. 그러면 가난한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훔쳤다. 그거는 지 생각이고 지 생각. 지 생각이고 주변의 남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보잖아요. 남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하려고 훔쳤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소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도둑놈의 점유는 항상 자주가 돼버립니다.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고. 자, 실제 의사가 기준이다. 일반인의 평가가 기준이다. 일반인의 평가가 기준. 그래서 도둑놈은
어떤 생각으로 훔치더라도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주가 되어버린다. 됐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도둑놈 했고. 보기보다 도둑놈이 더 중요합니다. 무시하지 말고. 두 번째. 을이 만약에 빌린 사람이야. 빌린 사람. 자, 빌렸다는 말은 임차권으로 빌릴 수도 있고요. 부동산 같으면 지상권으로 빌릴 수도 있고, 또 전세권으로 빌릴 수도 있습니다. 그저 객관적으로 봐서 빌린 사람의 점유는 소유여사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래서 빌린 자의 점유는 항상 타주 점유다. 이렇게 딱딱 구조를 잡아 나가라고. 그럼 빌린 사람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 명의수탁자. 다음에 좀 어려운데 좀 배웁니다. 뒤에 명의신탁에서는 신탁자가 소유자고 수탁자는 사용자입니다. 자, 수탁자는 소유자다, 사용자다. 사용자가 빌리는 사람 개념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의수탁자는 사용자에 불과하므로 항상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타주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두 번째. 분묘기지권이 있거든요.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소유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소유권이다, 사용권이다, 사용권. 그래서 분묘기지권자의 점유도 항상 타주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타주이다. 자, 그 다음.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매매를 합시다. 매매. 이제 다른 거 다 제끼고, 매매를 했다. 하나 더 쓸까?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1억으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가 이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매수인이단 말이에요. 자,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일까 타주일까 그걸 판단해 보자. 우선은 사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기 소유하려고 사죠. 그래서 매수인의 점유는 대원칙이 자주점유입니다. 자주점유. 그 다음 두 번째. 요 매매가 만약에 무효가 돼 버렸어요. 무효. 자, 매매가 무효가 되면은 을은 요 토지를 반환해야 됩니다. 다시. 자, 반환해야 됨에도 매수인이 잠시 점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일까 타주일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주, 타주. 자, 요거는 우리 판례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무효임을 알고 있다. 무효임을 아직도 몰랐다. 두 가지로. 알고 있으면서 점유한다. 그러면 타주. 몰랐다면은 여전히 자주. 이렇게 나옵니다. 딱 무효가 나왔을 때. 자, 매수인의 점유는 아무 소리 없으면 뭐라고? 자주. 매매가 무효가 됐을 때는 뭐라고? 무효임을 알았다. 타주. 몰랐다. 자주. 그 다음. 자, 이 매매가 무효가 된 것이 아니고 취소나 해제가 돼버렸단 말이야. 그럼 무효하고 취소 해제 차이는 뭐냐? 무효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취소와 해제는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되거든. 그럼 항상 알게 돼요. 그래서 취소나 해제된 경우에 매수인의 점유는 언제나 타주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구별을 잘 하시라고. 자, 매매가 무효가 되면은 뭐라고 하였더라? 무효임을 알았으면은 뭐요? 타주. 몰랐으면은 뭐라고? 자주. 그 다음에 매매가 취소나 해제가 돼버리면 을이 항상 알게 돼 있죠. 그때는 뭐라고? 항상 타주라고. 요렇게 머릿속으로 딱 구조를 잡으라고. 근데 여러분이 기본서를 읽으면 이런 게 안 된다고. 그래서 기본서 나열을 쭉 해놨단 말이에요. 이유 없이. 그 전에 이제 체계적으로 이야기해 주잖아요. 딱. 판단하는 방법이 뭐다. 자, 결론을 이야기할까요? 도둑놈의 점유는 언제나 자주. 빌린 사람의 점유는 언제나 타주. 매수인의 점유는 원칙은 자주. 매매가 무효일 때는
알았다면은 타주, 몰랐다면은 자주. 자, 매매가 취소 해지된 경우에 매수인의 점유는 언제나 타주. 요렇게. 자, 그 다음에 매도인의 점유가 있습니다. 갑의 점유, 갑의. 매도인의 점유. 자, 매도인의 점유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매도하기 전, 매도한 후. 자, 매도하기 전에는 갑이 완전한 소유자로서 점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는 자주입니다. 매도하기 전에는 뭐라고? 자주. 그리고 매도한 후에 점유할 수도 있잖아요, 잠시. 그때는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것을 전제로 잠시 점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그때는 뭐요? 타주로 바뀝니다. 이것을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이게 기본적인 틀이라고. 자주와 타주. 그래서 이 틀을 딱 구조를 잡은 다음에 판례를 확장시켜야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자, 한번 연습합시다. 도둑놈의 점유는 자주. 빌린 사람의 점유는 타주. 그 빌린 사람의 대표적인 게 임차인, 지상권자, 전세권자, 명의, 수탁자, 분묘, 기지권자 이런 게 들어간다. 자, 그다음 매매에서 매수인의 점유는 원칙은 자주. 매매가 무효일 때 매수인의 점유는 알았다, 타주, 몰랐다, 자주. 매매가 취소 해제됐는데 매수인의 점유는 언제나 타주. 매도인의 점유는 매도하기 전에는 자주, 매도 후에 점유할 때는 타주로 전환. 이렇게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복잡하게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나중에. 자, 쭉 넘어와서 저기 221페이지 보세요. 하자 있는 점유, 하자 없는 점유. 그래 되네요. 하자 있다, 하자 없다. 자, 우선은 하자가 없다. 자, 평온하게 점유한다. 공연하게 점유한다. 선의로 점유한다. 과실 없이 점유한다. 이거를 하자 없다고 합니다.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이걸 하자 없다. 이렇게. 그럼 거꾸로 하자 있는 거는 뭘까? 평온 반대말은 폭력입니다. 폭력. 공연 반대말은 은비라고 합니다. 선의 반대말은요, 악이라고 합니다. 무과실 반대말은 과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위에는 하자 없다, 밑에는 하자 있다. 표현을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우리 민법에는 평온이냐 폭력이냐 애매하면은 평온으로 추정. 공연 은비가 애매하면은 공연으로 추정. 선악이 애매하면은 선의로 추정.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애매하면은 추정. 여기는 추정이 안 됩니다. 여기 시험에 잘 옵니다. 자, 그 다음 자주와 타주가 있잖아요. 자주, 타주. 자, 자주와 타주는, 자주는 하자가 없고 타주는 하자가 있고, 이런 표현을 여기는 안 씁니다. 자주, 타주는 여기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고. 헷갈리지 마시고. 그러나 자주와 타주가 애매할 때는 자주로 추정에는 들어갑니다. 하자에는 안 들어가지만 추정에는 들어간다고. 그럼 추정되는 게 몇 개입니까? 4개입니다. 평온, 공연, 선의, 자주. 그러니까 이 추정이 된다는 말은 추정, 이렇게 평온으로 추정, 공연으로 추정, 선의로 추정, 자주로 추정이 된단 말이에요. 추정. 요게 197조에 나옵니다. 요거 하고 있습니다. 요거. 추정된다. 그러면 추정된다는 말은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할 필요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점유자에게 훨씬 유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재판에서 입증 안 해도 된다고. 판사가 입증 안 해도 그렇게 인정해 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두 가지 개념 기억하세요. 하자 없다, 하자 있다.
그럼 애매할 때 뭐로 추정하느냐? 자, 위에는 하자가 없다. 밑에는 하자가 있다. 그러나 자주와 타주는 하자 개념에 안 들어간다. 그 다음 추정되는 거는 몇 개라고? 4개. 평온으로 추정, 공연으로 추정, 선의로 추정, 자주로 추정.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됩니다. 그거까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그 222페이지 보실까요? 그거 보면은 199조가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199조 찾아보세요. 점유의 성계주장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거는 점유 취득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먹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자, 199조 점유의 분리와 병합. 병합은 다른 말로 성계라고도 합니다. 분리와 병합.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자, 세 사람이 지금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자, A는 선의로 7년, B는 악의로 뭐 예를 들어서 8년, C는 선의로 5년. 이렇게 합하면 몇 년입니까? 20년이죠. 근데 취득시효 20년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맞춰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A가 점유하다가 B로 넘어갔고 B가 점유하다가 C로 넘어갔어요. 이런 경우에 C가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앞에 사람의 점유를 성계해서 주장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 3가지가 뭐냐? 첫째는 선의 5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앞에 거 합해 가지고 합하면 몇 년입니까? 13년이죠, 그죠? 13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다 합할 수도 있습니다. 몇 년입니까? 20년입니다. 이렇게 20년. 그러면 이 직급만 주장하는 것을 점유의 분리라고 합니다. 분리. 앞 사람과 합치는 것을 병합이라고 합니다. 병합. 병합이라는 말은 곧 성계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문에서 맨 밑에가 제일 중요해요. 병합을 할 때, 즉 아울러 주장할 때는 하자를 계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자. 한번 보세요. 조문. 뭐라 되어 있다? 아울러 주장할 때는 하자를 계성한다. 성계한다. 이렇게. 자, 앞으로 오시면 그러면 하자를 성계한다. 이보세요. 그럼 지금 13년을 주장해. 여기까지. 그러면 C가 B까지를 병합한단 말이야. 그럼 악의는 하자가 있다고 좀 전에 배웠잖아요. 그럼 이 하자까지도 같이 성계를 해버려요. 무슨 말이냐? 선의는 맑은 물이고 악의는 흙탕물이라 생각하죠. 맑은 물에 흙탕물이 들어오면 뭐가 돼버립니까? 흙탕물. 그래서 이거는 성계를 하면은 하자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악이 13년 이렇게 돼버려요. 그 다음 자, B 거하고 A 거를 다 같이 합십니다. 자, 맑은 물, 흙탕물. 흙탕물이 들어오면은 전부 흙탕물로. 그래서 여기도 악이 20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C가 주장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라고? 3가지. 내 것만 주장할 수 있다. 분리. 앞 사람 거 합해서 주장할 수 있다. 병합. 자, B까지만 합한다. 악의의 13년. 다 합친다. 악의의 20년. 그래서 이 3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재판에서 주장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이거를 점유의 성계와 분리라 합니다. 분리와 성계. 자, 그 다음에 추정은 아까 했고요. 223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자, 추정적 효력 해가지고 태양의 추정 되어 있죠. 태양의 추정. 1번에 보시면 소유의 의사 줄 것이고 선의, 병온, 공연 요 4개가 추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주, 선의, 병온, 공연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이양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작년에 나왔습니다. 자, 선의자라도 소에서 패소한 때는
소가 제기될 때부터 아기자로 본다. 핵심이 소가 제기될 때 그겁니다. 패소할 때가 아니고 소가 제기될 때 소급하여 아기자로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뒤로 넘겨보세요. 점유 계속의 추정, 점유 계속의 추정, 점유 계속의 추정. 자, 요거는 무슨 말이냐? 지금 요거 하고 있습니다. 요거. 항상 타이틀을 보고 따라오시라고 이렇게. 그 타이틀을 적어주는 이유가 항상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뭐 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가 지금 뭐합니까 하면 니 같으면 알겠나? 이래서 하면 안 된다고. 저 왼쪽에 딱 보고 어디 하는지를 딱 알아야 된다고. 지금 뭐 한다고? 점유권의 효력 중에서 계속 추정 요걸 한단 말이야. 계속 추정. 자, 여기 보시면 자, 요 갑이라는 사람이 20년을 점유했다고 주장합니다. 20년을 점유했다고 주장해요. 그 남의 토지를 갑이 20년 이상 점유해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걸 취득시효를 합니다. 다음 배웁니다. 그럼 갑이 판사 앞에서 20년 주장했습니다. 점유했다고. 그럼 판사가 20년 점유했다는 것을 입증하시오.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0년 동안에 계속 점유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매일 어떻게 점유했다고 입증합니까? 그래서 입증의 곤란을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198조에는 최초에 점유했다 입증, 현재 점유하고 있다 입증, 이래 버리면 중간에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추정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일 처음하고 꼴바리에 점유했다는 것만 입증을 해버리면 된다고. 중간에는 입증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점유 개시할 때 현재 두 군데만 입증을 해버리면 중간에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추정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권리적법 추정. 저거는 전에 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시계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은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은 강력한 입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재판에서 붙었습니다. 서로 내식입니다. 주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판사라면 누구한테 소유권을 줘야 되겠습니까? 차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권리가 귀속된다. 이거를 점유의 권리 추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만 가져온 사람은 아무런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유하고 있다면 권리도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해준다. 이거를 점유의 권리 추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토지입니다. 토지. 시계가 아니고 토지야. 자, 토지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은 농사를 짓고 있고 을이라는 사람은 자기 앞으로 등기돼 있고 병이라는 사람은 초강력 입만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세 사람이 내 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자, 여러분이 판사야. 자, 한 사람은 집에 보내야 됩니다. 누굽니까? 시끄럽다. 집에 보내야 되고. 그러면 등기에도 추정력이 점유에도 추정력이 있단 말이에요. 점유하면은 소유자로 추정된다. 점유 추정력. 등기돼 있으면 소유자로 추정된다. 등기 추정력 이래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유 추정력으로 보면은 갑이 소유자, 등기 추정력으로 보면은 을이 소유자 이래 돼 버리잖아요. 그럼 갑리도 주인, 을리도 주인 이러면 판사가 아니잖아요. 이거 한 사람은 결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점유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동산에만 점유 추정력을 인정하고 부동산에는 점유 추정력이 배제되고 등기 추정력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동산은 점유하는 놈이 장땡이고 부동산은 점유와 상관없이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 장땡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00조에는 동산만 적용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부동산에는 적용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됐죠? 됐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좀 쉬었다가 가장 중요한 점유자와 회복자를 보겠습니다.